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4일 오전 10시 55분 가상화폐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어제에 비해 조금 더 많은 하락을 했습니다. 5,500 정도에서 놀았던 비트코인이 5천만 원 부근까지도 빠졌다가 다시 5,700 가까이 살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주봉부터 이제 계속 좀 살펴봐야겠죠. 주봉을 보시면 저번 주에 만들었던 이 장대 양봉 그리고 밑꼬리까지 이 음봉을 이 양봉을 요번 주에 확 내렸다가 다시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봉이 다음 주 주봉이 되게 중요하게 됐죠. 왜냐면 다음 주 주봉도 만약에 음봉으로 시작을 하거나 요번 주 주봉이 좀 음봉을 꽉 채워가지고 만약에 마무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락 다이버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요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주봉이 매우 중요해 보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날봉을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아무리 반등해도 좀 진입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보여지죠. 그리고 제 기준으로도 10%라도 닿으면 안 된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날봉이 완전 꺾여 있기 때문에 얘가 다시 돌릴 힘이 필요해요. 다시 돌릴 힘이 필요한데 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또는 과거처럼 패턴을 만들어야만 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깊은 하락을 내리지 않고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요때처럼 얘가 내려가도 다시 이 검은색 과열권으로 계속 내리지 않고 올라가야 되는데 요번엔 좀 다릅니다. 요번에는 계속 과열권에 있는 게 아니라 음봉으로 그냥 깊은 하락을 내리면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오늘 만약에 양봉으로 마무리가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올리는 모습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럼 나온다 해도 다시 미끄러지는 상황을 저희는 체크해 봐야 됩니다. 즉 요때처럼 자, 요때처럼 올린다 해도 빠지는 그런 패턴 또는 올리더라도 쌍봉으로 마무리가 되는 이런 패턴을 기다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진짜 그 낮은 확률로 올린다 해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전구 진짜 많이 올라가면 전구 근처까지 올라가서 쌍봉 패턴을 만들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 확률에 저희가 베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그 올라가는 속에서 뭐 다른 코인들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날봉에서는 1%라도 진입하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매수하지 않고 좀 쉬는 그런 기간이 될 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기간적인 걸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패턴이란 거를 계속 살펴보죠. 패턴이란 걸 살펴보는데 잠시만요. 네, 패턴이란 걸 살펴보는데 얘가 걸린 시간이 여기 있어요. 자, 얘가 이 라인부터 저점을 만든 이 라인이 있고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올라간 또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에서 저희는 1대1이 아니라 1대2로 저희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20일 근처에 변곡점 자리고, 그리고 분석한 결과 떨어질 거를 우리는 미리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 기간으로 또 이렇게 패턴이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은 이 박스 하나만큼 내리고 박스 두 개만큼 올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측을 했을 때 이 박스 최소한 이 박스 하나만큼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월에 이제 좋았던 그런 모습들은 끝이 나고 다시 크게 상승을 해주려면 전구를 넘어서는 패턴이 나오려면은 3월 초는 돼야 된다는 게 현재 움직임입니다. 그러면은 3월 초에 이제 저희가 다시 엄청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고 그 기회를 잡아야 다시 3월 말까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왜 그것을 패턴을 그냥 그렇게 되나 보다가 아니라 그렇게 믿는 이유가 현재 스토캐스틱 모멘텀이 그런 위치이기 때문이죠. 즉 큰형이 다시 올라가려고 해도
이들이 필요한데 얘네는 지금 다 내려 꽂고 있단 말이죠. 뭐 올라가더라도 캔들이 올라가더라도 다시 내리는 날봉 입장에서의 쌍바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꼭 확인을 하고 사야 돼요. 그 파동도 4시간이나 1시간 또 설명드리겠지만 4시간이나 1시간에서도 그렇게 뭐 매수를 할 근거도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작도를 또 해볼게요. 이렇게 고점을 이었으니까 저점을 이어야겠죠. 그리고 어제 전달해드렸던 게 중심에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중심에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얘는 중심 위에서 지지를 받기에는 파동들이 계속 내려 꽂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라 이 하단부 중심에서 여기까지 내려갈 확률이 높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죠. 아니 판단했는데 왜 안 사냐? 방금 날봉 기준 때문입니다. 날봉 때문에 얘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고 반등이 있겠죠. 근데 반등이 올라오는데 그러면은 어디까지 올라오냐? 이 중심, 이제 이 채널의 중심을 저항대로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많이 올라가도 상단부 채널의 중심을 돌파하기가 힘들 겁니다. 즉, 얘가 반등하는 거는 이 바닥에서 중심 또는 이 초록색 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올라가면서 이제 빠졌을 때, 만약에 여기서 빠지면은 이렇게 내려갈 거고요. 여기가 N자락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고요. 얘가 중심까지 살려서 여기까지 살리면은 이런 식으로 N자 패턴을 만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럼 여기 때 진입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일 괜찮으면 또 진입할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 애가 이 라인까지 올라간다 해도 한 번에 올라가기 힘듭니다. 자, 지금 4시간에서 오면 매수 근거가 있느냐? 자, 보시면은 얘가 외바닥이 나오고 쭉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쌍바닥이 나오긴 했는데 과매도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왼쪽보다 여기가 더 깊고 큰형이 여전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확률상 얘는 올라가더라도 다시 눌리겠구나라고 저희는 판단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즉, 이 날봉의 패턴이 스토캐스틱의 막내가 올리고 있지만 이제 빨간색 선이 저항대가 되면서 다시 눌릴 확률이 높아요. 그럼 눌렸을 경우에 더 높은 파동이 나오면 다행인데 여기서 더 깊은 파동 안 나오는 법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큰형은 계속 빠지고 즉 큰형이 다시 돌릴 때까지는 비트코인은 큰 상승은 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스크래핑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4시간에서 저희는 이 외바닥을 잡는 게 아니라 쌍바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에서는 근거가 되는지 좀 살펴보면 1시간에서도 근거가 살짝은 되지만 뭐 그렇게 뭐 매력적인 자리는 아니죠.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있고 그리고 얘가 빨간색 선을 이렇게 여기 그리고 중요했던 라인 여기 그리고 새로운 채널을 만든 이 정도로 그려볼까요? 여기가 의미가 있겠네요. 오케이, 여기.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자, 이렇게 지금 봤을 때, 지금 파동적인 측면을 보면은 4시간의 막내가 이제 1시간의 큰형인데, 1시간의 큰형이 외바닥이 나오고 쌍바닥이 나왔어요.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얘가 내려갔고, 올라갔고, 내려갔고. 근데 지금 어때요? 여기 더 깊죠? 물론 막내가 좀 올려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좀 과매수권으로 다 왔기 때문에 얘가 다시 패턴 3 쌍봉을 만들고 빠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다시 내려가면은 그때 둘째나 큰형이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이 나와야만 진짜 조정이 끝나고 올라갔다고 판단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나온다 해도 캔들이 올라갔다가 또 여기 중심 지금 저항 맞고 있죠. 내리면은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지만 애가 쓰리봉이 나오든 쌍봉이 나오든 이 6,500만원까지 다시 살리기가 어렵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 근거가 또 돼야죠. 근거가 여기가 한 번, 여기가 두 번이고 요번에 닿을 때 이 중요한 저항대 세 번째 닿는다 해도 얘는 네 번째 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다가 다시 눌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눌렸을 때 이 둘째가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어주면 큰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주면
여기에 진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10%라도. 뭐 기회가 되면은 확실한 지표가 나오면은 더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다. 그래서 이렇게 쌍바닥이 나와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렇게 될 거면은 여기서 사면 되지 않냐. 다시 여기까지 왔다 갈 거면 아니죠. 아까 날봉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대면이라는 거지. 만약에 이 세 번째 맞고 올라가지 못해서 또 급락을 만들면은 얘는 다시 이렇게 부러지는 이런 패턴이 나올 거예요. 이 라인을 쭉 타고 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진입할 게 아니라 좀 쉬어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5분봉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지금 봤을 때 일단 15분봉 이평선을 쉽게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데드크로스를 만들고 나서 여기서 또 단기 근거가 됐었네요. 그래서 근거가 돼서 반등을 했다가 역시나 15분봉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 꽂았습니다. 내려 꽂고 내려가다가 다시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을 만들고 높아지는 파동이 나오면서 여기서 진바닥이 된 이후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올라가면 해도 이 15분 이평선을 넘기가 힘들 겁니다. 즉 5,830만원을 넘기가 힘들 거고 혹여나 살짝 오버슈팅을 한다 해도 365 이평 365 이평 이 노란색이 365 이평선입니다. 즉 6,100만원을 크게 돌파하지 못하면서 여기서 다시 부러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오늘 아침에 바로 샀으면 좀 4%라도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그 확률에 그리고 비중에 따라 사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제 기준에서는 10%도 살 수 있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혹여나 이 기회를 놓친다 해도 비트코인은 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더 빠지기를 기대하고 빠졌을 때 다시 수익 물량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고 단타 물량도 기회가 있을 때만 잡는 그런 패턴을 기다려 봐야겠죠. 비트코인은 이제 앞으로 저는 추세가 꺾여서 올라가도 내려가는 모습이 나올 거라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그렇게 투자할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메이저 코인들을 디테일하게 분석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리플부터 좀 살펴보면요. 리플이 마지막 올라갈 것처럼 하더니 역시나 비트코인이 그냥 빠져버리니까 올렸다가 그냥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 리플은 이 고점을 억지로라도 올려야 됐던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이 고점을 꼭 올렸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 세력들이 만들어야만 했던 그림인 거죠. 뭐 고점이 나왔으니까 이제 채널을 크게 이어봐야죠. 이렇게 이어보고 이렇게 중심이 잘 안 그려지네요. 이렇게 약간 채널이 달릴 수는 있겠지만 자, 그랬을 때 지금 날봉 패턴에서 여기서 올리지 못하고 부러졌어요. 그러면은 일단 날봉은 부러진 게 맞습니다. 그러면 둘째랑 큰형도 부러질 것이냐 아니면 지지해주고 올라갈 것이냐가 이제 리플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즉 리플은 막내는 빠졌지만 큰형이랑 중간형은 아직 데드 크로스는 나지 않은 상태예요. 즉 이 빨간색 선을 깨지는 않은 상태라는 거죠. 얘를 깨면은 이제 추세가 좀 많이 바뀐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골든 크로스를 만드는 중이기 때문에 얘가 눌리는 척 하다가 이렇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즉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얘는 긴 기간 동안 만든 거고 얘는 짧은 기간 동안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과매도권에 들어갔다가 내려갔다가 빠질 것처럼 하더니 툭 치고 올라가는 거죠. 이 툭 치고 올라가려면은 또 근거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플 마찬가지로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이 작도를 봤을 때 얘는 최악으로 이런 패턴을 지금 만든 거고 그러면은 얘가 다시 올라가 주면은 이 라인까지 가겠죠. 그런데 갔다가 눌렸다가 삼각수렴을 크게 만들어서 돌파. 만약에 최악이 되면은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 갈림길에 서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빠지는 모습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는 단타 물량 30% 뭐 신규분들은 조금 높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공식적인 가격으로는 506.1이 저희의 평단가가 됐고 얼마가 됐던 간에 비중 관리를 잘 지키시면서 수익으로 돌리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시간으로 봤을 때 어찌됐든 외봉이 나오고 쌍봉이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길 바랬는데 음봉으로 깨버렸죠. 그러면 결국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기 때문에 얘가 다시 돌릴 시간이 필요하고 올라가더라도 이런 높아지는 쌍바닥이 나와야만 진짜 상승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시간으로 단 기간을 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자, 요 정도만 해볼까요? 요 정도. 오케이. 요 정도만 해봤을 때, 오케이, 여기도 하고. 자, 요 정도로 그어봤을 때, 얘가 이제 이 라인, 자, 중요한 라인을 좀 그어볼게요. 이 라인을 깼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고점을 찍고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또 내려가다가 여기서 이 라인을 지지받고 쭉 치고 올라갔어요. 근데 정고를 돌파하지 못하고 미끄러졌죠. 그럼 얘가 다시 반등한다 해도 이 라인, 이 초록색 라인을 돌파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크게 반등을 해도 630원 정도까지를 반등을 볼 수 있고 여기서 아까 비트코인에 따라 쌍바닥을 크게 만들지 아니면 작게 만들지를 결정하는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700원 위로 올라갈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내가 크게 봤을 때 또 삼각수렴을 이렇게 만들고요. 채널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돌파할 가능성을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리플도 지금 30% 진입해 있는데 저희는 더 큰 하락이 아직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70%의 현금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플 여전히 계속 들고 계시고 나만에 빠지게 된다면은 나머지 70% 현금으로 대응을 해서 한번 잘 수익으로 전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물량은 좀 안타깝게 됐지만 어쩔 수 없어요. 본절이 되더라도 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파동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니까 계속 믿고 따라가 봐야죠. 리플은 BTC 마켓도 한번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BTC 마켓을 살짝 살펴봤을 때 그 날봉을 올렸던 거를 다시 밑으로 깼잖아요. 그게 좀 안타까울 뿐이죠. 이렇게 올린 거를 세 번째 찍고 이제 가겠거니 했는데 아래까지 또 내려왔어요. 지독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그냥 또 내려 꽂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어차피 여기를 찍어줘서 다행이다라고 판단을 했죠. 이렇게. 근데 역시나 파동이 여기가 더 깊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거고 이제 여기서 돌리기 시작하면은 이걸 삼각수렴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밑에도 있겠죠. 그러니까 밑으로 깨진다면은 아까 원화 차트에서 밑을 더 내려봐야 되는 거고 돌파를 한다면은 BTC 마켓 기준으로 20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지금은 약간 좀 내려갔네요. 19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즉 얘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2000포인트까지 리플은 반등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텔라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텔라룸에는 저희가 10%만 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맞춰서 파동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뭐 크게 만약에 작은 확률로 올라갔다면 한 10%만으로 먹었을 거고 그 역시나 10%밖에 담지 못했던 확률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라인은 일단은 확실히 살 수 있는 라인은 425원이라고 판단을 해서 425원에 저희가 매수를 기다렸는데 조금 더 빠져서 350원대까지도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패닉셀을 했다는 게 보여지는 거죠. 이런 선들은 웬만하면 지킵니다. 근데 패닉셀을 했기 때문에 빠지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스텔라룸도 이제 크게 봤을 때, 자, 이렇게. 얘를 채널을 잠깐 깼다가 올렸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살려준 거거든요. 그러면 살려주어서 다시 올라가느냐?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죠. 이제 파동을 봤을 때 이때처럼 또 흘러내릴 것이냐? 아니면은 요번에는 진짜 눌림을 통해서 이게 올라간 게 아니라 조정을 준 거죠. 고점에서 조정을 주고 여기서 치고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이제 그런 갈림길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텔라루멘 또한. 그 패턴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파기가 좀 아쉽죠. 왜 아쉽냐?
이 주봉 패턴이 너무 교과서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얘가 이 라인에 갔을 때 정보를 찍고 여기까지 최대 빠질 수 있는 우리가 변동성을 알고 있었죠. 근데 여기까지는 빠지기 힘들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고, 그 다음 목표는 여기다. 그래서 이 라인까지가 저희 기대치였어요. 근데 이 기대치를 올리지 못했죠. 그죠? 그래도 어쨌든 고점 근처에서 눌렸고, 그러면 여기서 또 눌리니까 이만큼의 변동성이 열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스텔라로면은 팔기가 아쉬워요. 수익 물량을. 혹여나 진짜 200원이 돼서 팔더라도 그 수익 물량 30%는 팔기가 너무 아쉽다라는 거죠. 이 패턴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서 흔들리면은 그 다음에는 힘이 있으니까 돌리기만 시작하면은 얘는 이 라인이 남은 거거든요. 즉 파동적인 측면을 봐도 외봉, 쌍봉, 쓰리봉, 그리고 조정, 새로운 출발. 큰 관점을 봤을 때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텔라룸엔 아직도 수익 물량은 파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단타죠. 단타를 저희가 이제 평단가가 437원이 됐는데 얘를 이제 익절을 어디서 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차피 현금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올라가 줬는데 그날 다음날 확인을 해봤더니 요런 라인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여기서 또 물량을 쥐어주면 되고요. 만약에 저기를 올리지 못하고 얘가 중심을 올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N자 패턴으로 밀어버렸다.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사면 돼요. 저희 현금으로. 그러면 그 올라갔을 때 이렇게 오히려 여기서 30% 사가지고 여기서 팔아가지고 10%만 남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오히려 70% 가까이 사가지고 여기서 팔더라도 30%를 홀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잡는 거겠죠. 그래서 스텔라룸에 지금 저희 평단가 근처에서 계속 놀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큰 상승을 예측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역시나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빠지면 빠질수록 근거에 맞춰서 비중을 넣으면 되는 거고요. 계속 담았다 보니까 얘가 조정이 끝나고 올라갔다. 그러면 그 단타로 수익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반복적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렇지도 않으시죠? 근데 신규분들은 조금 무서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들어온 시점이 좋지 않은 시점인 거는 맞죠.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오르고 나서 내리면은 처음에 힘들어했죠. 이미 옛날부터. 하지만 이거는 다시 우리한테 수익을 주기 위한 내림이죠. 그래서 무릎 만들어서 수익 내고 여기 내려갈 때도 또 무릎 내서 수익 내고 그죠? 그럼 또 여기서 무릎 만들어서 수익 내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설령 손절을 하더라도 그런 뭐 안 되면 손절하지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가지셔야 내가 이 차트가 흔들림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잘 무릎을 만들어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텔라루멘도 그렇게 리플이나 좀 비슷한 움직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퀀텀은 이제 메이저 알트라기보다는 저희가 그냥 단타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이쯤이었네요. 이쯤에서 잡았다가 이쯤에서 절반 던지고 다시 50%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사기 위해서 5,300원을 기다렸어요. 5,300원 라인이 자, 요 라인이었습니다. 요 라인. 자, 이렇게. 그래서 이 라인을 사기 위해서 기다렸던 거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면은 여기 5,700원, 여기가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에서 밑바닥을 사려고 하지 않고 약간 위에서 완벽히 사기 위해서 저희 매수를 기다렸죠. 근데 막 부러뜨려요. 그럼 무서워서 막 손절하면 안 돼요. 오히려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퀀텀을 65%까지 채워서 지금 평단가 5,665원을 만들어 놨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봤을 때 일단 채널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어찌됐든 저점을 새로 만들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작도들을 했을 때 중요한 라인들이 그려지는데 이런 라인에서 팔아야 돼요. 이런 라인. 즉 얘는 이 중심이 되는 6,500원 밑에서 팔아야 됩니다. 왜냐? 마찬가지로 얘가 비중을 저희가 많이 담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 주면 다행이에요. 근데 올라갔다가 반드시 눌릴 거거든요. 근데 그게 중심을 크게 돌파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심에서 일단 익절 관리를 하고 만약에 여기서 진짜 눌렸으면은 이 쌍바닥에서 지켜줄 것 같으면 다시 진입. 만약에 무너질 것 같으면은 밑에서 다시 더 진입. 이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수익을 낼 거고요. 만약에 그대로 올라간다면은 여기서 절반 팔고 올라갔을 경우에 여기서 더 청산하고 눌리면 또 사고 그냥 올라가면 나머지로 수익.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퀀텀 마찬가지로 저희 평단가와 잘 무릎을 만들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15분봉으로 봐도 지금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평단가가 낮아지긴 하겠지만 6,580원이 지금 최대의 단기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닿아주는 근처까지 온다면은 저희가 매도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저기를 못 갈 수도 있어요. 왜냐? 얘가 이번에도 이 장기 이평선을 닿지 못했고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퀀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매매 기준에 따라 여기서 매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못 팔고 손절을 하더라도 6,450원에 매도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퀀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피트 토렌트는 이제 2원까지 좀 갔다가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저희가 몇 프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1.33에 잘 주었다가 엄청 큰 상승을 좀 기대했죠. 그래서 1.33이 여기쯤이네요. 이쯤에 샀다가 얘가 올라갔을 때 저희가 아마 이쯤에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그 더 올라갔지만 내려가더라도 팔지 않겠다라고 저희는 들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내려 꽂았을 때 다시 이 라인까지 내려갔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또 중심이 또 저항을 가까이 오고 있네요. 그럼 비트 토렌트도 여기서 패턴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저희는 이 라인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0.86을 계속 기다릴 거고 근데 가격치가 좀 내려갔죠. 근데 확실히 사기 위해서 0.86을 좀 기다릴 거고 얘가 만약에 내려오지 않으면은 이 쌍바닥에서 더 살 수 있는 근거를 잡고 다시 추가 매수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저희는 떨어지는 칼날은 이 밑으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토렌트도 잘 홀딩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뭐 스윙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좀 많이 하락해서 아니 고점에서 팔아서 또 사면 된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전달해드리지만 작은 비중이기 때문에 애가 설령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저희는 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대로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다시 이 라인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쭉 내려왔고 거의 저희 평단가 근처까지도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뭐 어쩌겠어요. 내려가면 더 사고 만약에 패턴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여기까지 또 스윙 되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타가 아니라 스윙이기 때문에 더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주봉이 꺾여 봐요. 큰형이랑 중간형이 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설령 부러지더라도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파동은 비트코인 캐시는 이제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거든요. 저희가 파동이 꺾이기 전까지는 모른다.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내가 이 라인에서 꺾였기 때문에 얘는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은 이 큰 채널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파동적인 측면을 봤을 때 얘가 내리더라도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렇게 올리고 나면 이 라인에서 이 올라간 라인에서 저희는 털어야 돼요. 그럼 이 올라간 라인이 어디냐? 못해도 100만원 아니면 더 올라가는 거를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즉 큰형이 천천히 올라갈 텐데 얘가 이 고점을 찍고 과열권에 들어왔을 때 이 시점이 아마 되지 않을까 보고 만약 비트코인 캐시가 더 흔들지 않고 올라간다면은 아마 4월쯤 4월 초나 3월 말쯤에 100만원을 위로 크게 올리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수익 물량은 역시나 더 사지 못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겠죠. 비트코인 캐시도 잘 들고 계시기 바라고요. 자, 이오스도 진짜 많이 빠졌어요. 이오스도 자 확인을 해보면 자 이오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졌고 좀 아쉬워요. 이오스는 비트코인이 조금만 힘써 줬으면은 얘는 만원 한 번에 갔다가 내려갔을 텐데 결국 또 부러졌어요. 비트코인이 따라주지 못해서 결국 또 부러졌습니다. 이거 참 속상해요. 속상한데 뭐 어쩌겠어요. 그들이 움직이는 거를. 자, 그래서 파동적인 측면은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들은 또 중심에서 또 내렸습니다. 중심에서. 그러면은 요때도 개미털인데 여기도 개미털이냐?
네, 개미 털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주봉이 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상패가 돼서 부러지지 않는 이상 얘는 올라가는 겁니다. 막내 잠깐 내리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아직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얘가 이 내림이 있고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스프링을 이렇게 꽉 눌러가지고 살짝 띵 하고 올라갔는데 이거를 다시 더 요만큼까지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 눌림을 지금 또 준 거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조건 만원 가는 거고 그 이상도 기대해 봐야 된다 라는 거고, 앞으로 이오스는 올라갈 힘이 많아요. 아직 기간이 한참 남았죠. 패턴 만들고 올라갈 때 한참 올라가야 돼요. 근데 큰형 어때요? 한참 남았죠? 그 이오스 마찬가지로 수익 물량 더 살 수 있으면 살 텐데 그럴 기회는 좀 없어 보이고 그냥 30%만 계속 잘 홀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 라인으로 봤을 때도 이 채널을 1대1로 좀 깬 것 같아요. 1대1로 이렇게 깼는데 또 언제 그러냐 했듯이 얘가 살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반등하면서 올라왔다가 이런 식으로 복귀하고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오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비중 관리만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황은 모든 코인들을 좀 살펴봤고 좀 깊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무서우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하락이 시작을 하면 잠깐 반등이 나올 뿐이지 다시 하락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올림이 있을 때는 잠깐 눌림 있고 올라가듯이 내려갈 때는 잠깐 반등해주고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시황이 길어졌기 때문에 오전에 스크래핑을 좀 못했는데 만약에 제가 살펴보고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또 단톡방에 가능하신 분들 여쭤보고 가능하신 분이 있다면은 스크래핑을 진행해보는 그런 매매를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 여기까지 전달해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